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은 윤석열보다 더합니다. 오세훈이 먼저 명태균에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안철수를 이기는 여론조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명태균 씨의 증언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증거가 확보되었고요. 김한정 그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여론조사 로데이터가 조작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여론조사를 받고 그것을 자기 페북에도 올리고 공개하고 이러면서 나경원, 안철수에게 뒤지던 오세훈은 이기는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됩니다. 잘못된, 아주 오염된 선거를 판을 흔드는 불법입니다. 윤석열에게 2년을 선고한 법원, 이제 오세훈에게는 그에 맞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합니다. 선거판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특검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이런 선거에는 더 이상 여론조사 갖고 장난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고 오히려 오세훈에게 염태웅 의원님은 고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저희가 그들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왔습니다. 이제 법원의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그리고 법원에 다시 한번 법정 최고형, 오세훈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촉구합니다. 예. 우리 허성무 의원님부터 입장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창원 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은 징역 2년,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에게도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밝혀온 진실, 이제 오세훈 1심 선고가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을 고발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녹취를 최초로 공개한 것과 더불어 수십 회의 기자회견과 대검, 검찰청, 경찰청 항의 방문을 통한 수사 축소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쉼없이 활동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된 법 적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윤석열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이제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차례입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그리고 정주현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심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직 서울시장의 직무와 함께 향후 오세훈 시장의 정치 행보가 걸린 만큼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먼저 선고는 구체적으로 언제 열리고 또 재판부가 판단할 핵심 쟁점은 좀 무엇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네.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선고합니다. 네. 이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고 결과를 제공받았는지입니다. 네. 이 둘째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이 사전에 알았거나 용인했는지입니다. 이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네. 이 재판부가 명 씨의 법정 증언과 당사자들의 만남, 통화, 송금 흐름을 하나로 합의로 볼지 아니면 계약서나 결과 전달 자료가 없다는 오 시장 측 반박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명태균 씨 측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정도가 아니라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이길 수 있는 조사를 직접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증언을 했고 또 오세훈 시장 측은 어떤 근거로 좀 반박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명 씨 주장의 핵심은 이른바 이기는 조사 발언입니다. 네.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증인신문에서 특검이 오 시장이 전화로 회장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지 묻자 명 씨는 그렇다고 답을 네. 했습니다. 이어서 4월 3일 같은 법정에서는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이 표본 2,000개 규모의 여론조사 비용을 물었고 자신이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답했다고 주장을 네. 했습니다. 이후에는 강 전 부시장과 조사 실무를 협의하고 결과도 전달했다는 게 명 씨의 설명입니다. 반면에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정식 의뢰였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조사 문항과 표본을 협의한 자료, 결과 전달과 피드백 흔적이 남아야 하지만 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조사는 명 씨가 주장하는 의뢰 시점보다 먼저 시작됐다는 정황도 제시됐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쟁점으로 이제 3,300만 원의 정화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돈은 김한정 씨가 이 오세훈 시장의 계좌가 아니라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의 개인 계좌로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를 오세훈 시장을 위한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한 이유, 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네, 김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총 3,300만 원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네. 이 형식상으로는 김 씨가 강 씨에게 지급한 돈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돈이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오 시장 측의 요청에 따라 김 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이 돈이 오 시장 계좌에 직접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이 오 시장을 위한 제3자 정치자금 기부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이 명 씨도 법정에서 오 시장이 강전 부시장과 네. 상의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이 비용은 김 씨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오 시장 측은 김 씨의 송금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명 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김 씨를 속인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 재판부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 씨 사이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 교감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두 번째 핵심입니다. 네. 검사관님, 최근에 이제 정치볼거 명태균 네. 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네. 유죄를 좀 인정했잖아요. 이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 결과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전망하십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당사자들이 전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정황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법리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오세훈 시장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약간 이 무상 여론조사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오세훈 시장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인정의 핵심이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연결시키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본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네. 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아마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감찰관님 말씀대로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로 또 이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에 이번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과거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10차례에 걸쳐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걸 받아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겠죠. 앞서도 감찰관님 잠깐 얘기하시긴 했지만 오세훈 시장과 이게 명태균 씨의 진술이 조금 엇갈린 상황에서 네네. 재판부가 이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빙성을 좀 어떻게 좀 판단하느냐 이 부분도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느낌을 뭐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보아서 명태균 씨 진술은 뭐 어느 정도 약간의 과장 정도는 있어 보이지만 전반적인 뼈대라던가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 김건희 씨 재판에서도 명태균 씨 여러 가지 진술들이 그 하나하나 거론되면서 그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설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넘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전혀 다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무언가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피고인이 지위가 상당히 좀 앞으로도 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워낙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사실 인정에 있어서 상당히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관님 말씀대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좀 판단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명태균 씨가 이 여러 정치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무엇이든 간에 지난번에 윤석열 씨 사건의 경우에는 공천이라던가 네. 김영선 의원 공천이라던가 뭔가 이권에 개입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명태균 씨 평소 모습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그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오세훈 시장의 역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말 이런 걸 놓고 보면 전반적인 여론조사에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관여했으며 그 비용이 오세훈 시장과의 협의의 끝에 지급된 것인지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예, 특검은 선고를 앞두고 최근에 윤석열 씨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문도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오 시장의 경우 이번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곧바로 시장을 잃게 되는지 어떻게 좀 봅니까? 네, 이 특검은 지난 16일 윤 씨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문과 이를 분석한 의견서를 오 시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연락과 조사 과정, 결과 전달 정황 등을 종합하면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네. 다만 윤 씨 사건은 명 씨 측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구조이고 이 오 시장 사건은 김 씨가 비용을 부담한 제3자 대납 구조입니다. 별도 재판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재판부가 정황 증거나 암묵적 합의를 판단해 참고할 자료인 셈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시장직을 즉시 잃는 거는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시장직에서 퇴직하고 이후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고는 법적 결론의 시작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오 시장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윤석열 씨 여론조사 관련한 사건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면서 네네. 또 한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씨 재판에도 네네. 이번 여론조사 1심에서 윤석열 씨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번에 24일에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고 금품 투수,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는데, 앞서 이제 윤석열 씨의 여론조사 1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게 좀 김건희 씨의 이번 대법원 판결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소한 조금 전에 뭐 그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 기자님께서 워낙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 김건희 씨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한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동일한 결론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심 이진관 부장이 인정한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그 다른 재판부 김건희 씨 재판부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번 무죄 선고 과정에서 법리 판단뿐만 아니라 그 1심과 항소심에서 사실 인정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보았던, 그러나 그 지난번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 인정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러한 사실 인정이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대법원에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지난번 그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런 검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판결의 선고를 조금 뒤로 미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판부터 그리고 김건희 씨의 대법원 재판까지 있기 때문에 결과도 지켜보면서 상황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속보로 윤석열 1심,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년 선고가 됐는데 이게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인물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도 재판이 남아있으니까 남아있죠.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건으로 김건희 씨는 앞서 우인성 판사로부터 무죄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게, 김건희 씨 경우에는 무죄를 받으면서 이것이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닌 걸로, 뭐 이런 뇌물 이런 거 아닌 걸로 됐고, 김영선 공천도 그 대가성으로 보기에는 개연성이 약하다. 그 기준은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 아니 네. 물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은 개연성도 약하다고 예, 그래 버렸으니까 예, 예. 저는 이번 판결에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윤석열 씨 판단에도 예. 그 이미 나온 판단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2년이면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잘 나온 겁니다. 이게 특검 구형이 4년이었으니까요. 예, 이 정도 이진관 판사다운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과정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예. 뇌물수수 또는 기부행위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은 이 파급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그 오세훈 시장에게도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이거는 어떤 법에 없는 기부행위가 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는 제3자 변제된 거예요. 그렇죠. 예. 후원인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녹취록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이제 명태균 이거는- 씨한테는 자료가 훨씬 더 있다 그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아하.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분은 혹시 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김건희 씨한테 무죄가 이제 선고가 처음에 됐을 때는 약간 뭐 연관성 면이나 이런 게 확실해 보이는데 왜 이게 부재가 났지? 예, 뭐 이런 예. 의구심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고가 내려진 그렇죠. 거니까 유죄다라는 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대가성이라든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참조가 될 판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낙관하기 힘든 사례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스타일 보면 이게 선고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생사하게 그리고 잘 써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다른 재판부에 뭔가 알려주는 메시지들이 같이 다 녹여 있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재판부는 틀려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구형 자체만으로 보면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서울시장 상실될